안녕하세요. 존보입니다. 2025년 8월 21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0.3%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0.05%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쉬는 날에 전환사채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뭐 보셨겠지만 300억 원 정도의 계열사와 함께 최대 주주인 진양구 회장님이 참여한 전환사채 40회차가 발행이 됐습니다. 일단 뭐 이거를 호재다 악재다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자 생각은 다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HLB 자사주를 산 적이 없는 진양호 회장이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분 취득과 같은 전환사채를 한다는 거에 호재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 뭐 좀 애매한 상황인데 제가 뭐 이거 돈 구해 와야 된다. 8월 중으로 8월 말 안까지는 돈을 구해 와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구해 오긴 구해 왔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풋옵션 금액이 366억 원인데 3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사채꾼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풋옵션 행사했던 사채꾼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열사 그리고 진양구 회장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원하는 형태는 뭐 새로운 전환사채꾼들이나 아니면 삼자배 배정 유증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자기 회사에 자기가 투자하는데 전환사채 형태로 들어온 거거든요. 안전장치를 다 걸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전환사채는 풋옵션도 있고 리피싱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삼자배정 유증은 그게 없고 할인율 적용을 받아가지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삼자배정 유증이 더 보기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진양구 회장님이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 공시를 2개 정도 능력이 됐다면 2개 정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사채꾼들이 포함된 전환사채 하나와 그 다음에 계열사와 진양구 회장님이 포함된 삼자배정 유증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면 좀 더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66억 원인데 300억 원을 발행을 했다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66억 원 더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3, 4개월 정도 단기 처방으로밖에 그칠 수가 없어요. 예. 또 새로운 게 하나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금을 더 땡겨 와야 됩니다. 왜 이게 단기 처방밖에 안 되냐면요. 지금 풋옵션이 38회차 같은 경우 뭐 30% 정도가 가량 남아 있고 39회차가 300억 원인가 뭐 그 정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9회차나 38회차나 발행가가 비슷한데 지금 38회차가 이 정도 행사를 했다면 주가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이 39회차 풋옵션 기간이 돌아오면 얘들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예비책을 세워둬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발행된 금액으로는 예비책이 아닌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끈 정도다라고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 주주가 참여한 부분은 분명히 호재이긴 합니다만 진야구 회장님이 할 거면 좀 과감하게 자신 있게 삼자배정 유중으로 딱 할인율 안 받고 나는 할인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직접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왔으면 좋았을 건데 이 제넥스도 그렇고 뭐 지금 투자하는 목적이 보면 투자 수익 기대 이런 목적으로 HLB에 전환사채를 참여한다라고 목적도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조금 불만이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상황으로는 새로운 투자 자금을 또 유치를 해야 된다.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 계열사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뚝이 있습니다. 뚝에 지금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는데 일단 큰 구멍만 지금 머리통 들이밀어 가지고 그 구멍을 메워 놓은 거예요.
작은 구멍에서는 물이 지금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풋옵션이 요번 달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도 지금 한 30% 풋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이 돈을 줘야 돼요. 이게 언제 줘야 되냐면 한번 보자. 10월 1일 날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엘테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HLB 혼자만 살겠다 그러면 얘들 뭐 많이 신청하든 말든 손 놔버리면 모르겠는데, 이게 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쇄 파동인데 HLB 테라퓨틱스 다음에는 또 어떤 놈이 또 풋옵션 행사하는 종목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다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승인을 빨리 받는다고 해도 매출까지, 승인이 빨리 받으면 좋겠죠. 승인 받으면 아무래도 돈 들고 찾아올 사람들이 줄을 설 테니까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야, 사채꾼들도 어떻게 보면 이 전환사채가 최저리 피싱 했을 때는 29,000원 정도 가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HLB에 투자했던 전환사채들 가격 중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그 사채꾼들이 안 들어왔다. 이게 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진양구 회장님이 안 끼워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잘 될 경우에는 우리 계열사들끼리 잘 혼자 먹겠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사채꾼들도 지금 뭐 피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야, 소지섭 씨는 왜 이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HLB 글로벌에서도 사채 투자에서 성공 못했고, HLB에서도 사채 투자에서 성공 못했고, 지금 HLB 테라퓨틱스도 풋옵션 행사하는 이 사채가 소지섭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성공을 못하고 거의 뭐 우리 구주주랑 비슷한 처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동엽 씨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술을 그렇게 먹었구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여튼 뭐 HLB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뭐 단기 처방으로 불을 꺼놨기 때문에 재신청이 빨리 돼야 될 거고, 항서제약은 지금 뭐 HLB를 뭐 후순위를 두더라도 글로벌 제약사하고 지금 뭐 기술 수출권 때문에 돈을 엄청 끌게 생겼어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건데, 뭐 그 집은 그 집이고 저는 거의 뭐 별개의 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항서랑 같이 가는 원팀이었다면 항서제약이 저 정도 주가면 우리도 10만원 이상 가 있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항서제약 주가만 보면 오히려 배가 더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차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팹은 7,840원 보합에 마감을 했고, HLB는 장중 한때 5% 상승을 했다가 39,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05% 하락을 했고, HLB 제넥스는 0.78%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양호 회장님이, 최대 주주인 진양호 회장님이 이렇게 이 양을 샀다라고 하면 예전 같은 파급력이었다면 VI라도 가도 모자를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게 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요 정도 반응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LB 제넥스는 0.78%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게 좀 재밌죠. 저 파나진이나 제넥스 같은 경우도 저 돈 같은 경우에 탑업인 취득자금으로 발행했던 전환사채의 돈을 다시 HLB로 집어넣는 건데, 이게 계열사가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이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게 뭐 법에 걸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열사가 모기업에 투자를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파나지는 1,809원에 마감을 했는데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파나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차트가 아직까지 뭐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현재로서는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도 1,6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54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이 마지막 선까지 다 왔습니다. 1,500원 깨지면 얘도 거의 얼마입니까? 이게 한 1,300원대까지 또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대 지키는 게 일단 단기 시점으로 좋고요. 저거마저 이탈하면 1,300원대까지 열려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3,2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세부 데이터 정말 안 내놓네요. 자, HLB 테라피틱스 대표 같은 경우도 이뮤노미 질문을 했을 때 데이터 공개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HLB 테라피틱스 임상 결과도 다 그럴만 하지 않나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테라피틱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풋옵션이 적지 않은 규모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막으실지 진양구 회장님이 또 어떤 묘수를 부릴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걸 또 만약에 또 이게 얘기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 HLB 테라피틱스도 좋은 건 없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봐봤자 얘도 지금 이탈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얘도 2,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차트가 이렇게 개파로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도 우하향을 계속 지속 중인 건, 이런 차트도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정말 이거는 버린 종목 같이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만 봐서는 이 세부 데이터도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이 공개해서 더 급락 맞기보다는 그냥 공개를 안 하고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그냥 HLB 따라 올라가는 게 더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차트는 일단 세부 데이터 그냥 안 좋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은 128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얘도 현재로서는 1,000원 선까지도 봐야 된다,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져도 전혀 무방한 차트고요.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는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올 정도로 극도로 말라있기 때문에 진짜 큰손 개인이 한 명만 대량 물량을 투하를 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1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은 5일선 붙여놓고 마감을 했지만, 얘도 내일 5일선을 지켜주지 않는 이상에는 바닥을 돌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얘도 현재로는 밑에 그을 수 있는 선이 지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선을 긋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로 빨리 붙여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LB 글로벌도 사채가 많이 있는데 얘들도 최저를 비신 가격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 있기 때문에 그 사채들이 어떻게 풋옵션을 행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진양구 회장님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 딸들이 장내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HLB 제약도 14,4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제약도 현재로서는 차트가 오늘 5일선 붙여놓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얘도 5일선 최소 올라가줘야 되고, 이 5일선이 최소 10일선은 가로질러 줘야, 그리고 지금 한 20일선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15,400원 정도 올라와야 바닥 정도 탈피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3,825원인데 제가 생각했던 이 3,700원 라인을 찍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데, 얘도 지금 5일선 돌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며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HLB 쪽을 얘기를 하자면 HLB는 지켜야 될 가격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스탁론 쓰신 분들 있죠. HLB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 같은 경우 반대매매 이게 나올 수 있는 가격권이 3만원 중반 정도가 될 거고, 진양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주식담보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 광주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7월 30일인가 그때가 끝났는데 이게 연장이 된 건지 아니면 갚았는 건지 후속 공지가 없어가지고 공시가 없어가지고 그 출처는 잘 모르겠고, 광주은행은 연장을 해서 아직까지는 걱정은 없습니다만 주가가 3만원 초반까지 내려가면 이 주식담보대출 했던 물량이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력이 있고 진양구 회장님과 우호적이라면 그 정도 가격권까지는 안 내려가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 후속 자금을 꼭 마련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